오늘도 휘황찬란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제롬 파월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롬 파월은 무능하다 혹은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존나 빡대가리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다음 연준 후보 3명에서 4명 정도를 발탁한 가운데 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찾기 위해서 벌써 인터뷰까지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제롬 파월을 갈아치워버릴 심산인 것 같은데요. 이를 가능케 할 방법이라도 찾은 것일까요? 한편 제롬 파월은 오늘도 뭔가 좀 어리숙한 발언들을 이어갔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언젠가는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만약에 향후 관세 관련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해당 발언을 들은 것인지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벤센트 바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7월 4일 이후 무역협정 마무리가 예상이 된다. 무역협정 끝날 테니까 잔말 말고 금리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 인하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희망 회로가 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비트코인은 화색을 띠면서 10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10만 7,742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330달러. 비트코인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야, 이거 언젠가는 알트코인 투자자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일단 비트라도 안 떨어진 게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매를 이렇게까지 높여놓고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들 나락으로 다시 한번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비트가 앞으로 올라주든지 횡보를 해줘가지고 알트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또 들어왔습니다. 5억 8,800만 달러. 중에 블랙락에서만 무려 4억 3,6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끝장을 보자라고 블랙락의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뭔데? 계획 뭔데 빨리 까봐. 지금 비트코인 수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도 빨리 움직여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ETF뿐만 아니라 기업들, 이번 주에 여러 기업들 비트코인 매입 발표한 것만 해도 11,958개의 비트를 매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대량 매입 발표를 했었던 폼플리아노의 프로캡 BTC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208개의 비트코인을 평단가 105,977달러에 매집을 했다. 그런가 하면 메타플래닛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5억 1,500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5억 달러로 뭐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사겠죠. 이어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 비트코인 투자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었고, 영국에 상장된 금광업체 블루버드 마이닝 벤처스는 136만 달러치 비트를 매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 가지고 규모는 적지만은 그래도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된다면 비트코인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비트코인 공급 충격 발생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주택금융청장, 저도 어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억만장자 윌리엄 풀테 이번에 담보대출기관의 암호화폐 담보 인정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공문이 나왔는데 조만간에 최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주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형사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를 매집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안 판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소 유입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유입량이 이 코비드 사태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19,000개씩, 13,000개씩 거래소로 들어왔었는데 5,700개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안 팔고 들고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팔면은 ETF가 사거나 혹은 기업들이 사갑니다. 자, 물론 ETF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외거래소를 활용해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다 같은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장외거래소 비트 보유 물량 동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비트코인 홀더라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채로 지켜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롬 파월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강세 패턴 불플래그가 나왔다라면서 분석가 젤 기술적으로다가 목표가는 현재 가격 대비 54% 높은 16만 5,200달러. 일단 16만 달러 가지아.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전고를 뚫기 위한 마지막 보스 주봉 저항에 다다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108,877달러 이 자리를 뚫을 수만 있다라면 전고를 뚫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가운데 엘리지 분석가 최근에 추세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추세저항 지지 확인하러 107,000달러 구간까지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어가지고 다음으로는 마이클 버리의 근황. 마이클 버리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몇 달 전에 다시 한번 주식들을 숏 포지션 잡았다,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샀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너무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떡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풋옵션을 샀는데 결과는 개떡상. 마이클 버리 또 틀렸네. 이쯤 되면은 마이클 버리도 이제는 인간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렉트 펜서라는 유명 분석가이자 계정인데요. 인플루언서 계정인데, 알트코인들 희망은 있다 없다? 있다. 지난 6년간 알트코인들의 저점은 6월달에 찍혔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6월달이죠. 알트코인들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점을 조만간 찍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들의 반등도 한번 기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희망회로 및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관심 있으신 분들만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7,130만 달러 중에 블랙락에서만 9,8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이더리움 이주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하락 신호일까 반등 시그널일까? 비트코인 따라가. 비트코인 분위기 지금 좋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을 듯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20주 2평과 50주 2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주 AI 분석가는 비트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더도 이런 식으로 잠깐 내려와가지고 역헤드앤숄더 만들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장사 시냅토제닉스가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한 알트코인 바로 타오였었다라고 합니다. AI 타오 최종적으로다가 1,000만 달러치를 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베리 실버트가 좋아하는 타오 같은 경우 엘리지 분석가 이런 식으로 잠깐 내려올 수 있겠는데, 내려오게 된다라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313달러에서 322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XRP, 리플이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어제 갑자기 바이낸스, 업비트 그리고 비트스탬프에서 거래소 XRP 보유량이 뚝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라색, 굵은 보라색이 거래소 XRP 보유량인데요. 비트스탬프 떨어졌고, 보시면은 바이낸스도 갑자기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고, 이어서는 업비트인데 업비트도 희한하게 직각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큰 기대를 가져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XRP 올해 안에 4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또 매집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15센트 때부터 매집, 사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불렸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추가로 개떡상 간다라고 강하게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AI 코인 플록 같은 경우 영국 상원서 2025년 최고 AI 기술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었다라고 하네요. 플록은 탈중앙화된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비트를 구매한 기업이 또 있었다는데 그 이름은 예스24. 안타깝게도 비트를 매집하기 위한 재무 전략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해커들한테 서버가 잠겼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서버 암호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를 사가지고 보내주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그리고 좋은 모습들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좋은 모습 좀 가지야 라는 의미에서다가 광조댓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